오늘 최고위원 연석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어디로 사라졌나?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 중 그 첫 번째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특히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 동부연안 쪽의 산업이 1982년 개혁 개방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곳 미세먼지의 농도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올라가 그 영향이 지금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정부에 긴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적반하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원전 문제입니다. 중국의 연안 주변 원전은 40기 이상입니다. 추가로 15기 정도 더 건설한다고 합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날 경우 바람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타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언급했지만 근본적으로 타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타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타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타원전 내용 중 많은 부분들이 가짜입니다. 타원전을 통해 가짜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 중턱을 까가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원전 효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타원전으로 전기료가 1.5배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타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타원전 정책이 아니라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기 정책을 해야 합니다. 타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수입해야 하고 그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같은 건강권을 해치고 있는 타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타원전 정책 폐기 청원을 하고 있는데 그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현실인식 능력 부족한 정치 지도자 좌파 독재 막지 못해 모 인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당대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보수 우파의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 주한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대한애국당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외신기자들과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33년을 받고 657일째 옥중에 있고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전직 국정원장 3사람이 감옥을 갔는지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장 차관급 인사 100여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1년 8개월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중요한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국민들의 민심을 읽고 있습니까? 그들은 촛불혁명을 했다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대한애국당의 제1강령 그리고 당의 당헌 당규에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의 공평성이고 형평성입니다. 법 공정의 문제고 인사와 경제 공정의 문제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을 보며 깜짝 놀란 부분은 보수 진보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대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 우파가 어떻게 뭉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냥 탄핵했던 세력들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들도 그냥 두고 뭉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무성 의원이 주장하는 반문연대와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더 나아가 진보까지 같이 뭉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촛불 사회주의 혁명을 한 촛불 쿠데타 세력들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촛불 사회주의 혁명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인신감금도 인정하고 죄 없는 대통령에게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세력들이 손잡고 등 뒤에 칼 꽂은 탄핵 칠적도 인정하고 다 같이 뭉쳐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국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쇼를 1년 8개월을 했으나 이제 그 핵 폐기쇼는 끝났습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북한의 핵은 벌써 더 많은 형태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외신들은 계속해서 북한은 핵 폐기에 생각이 없고 확실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안보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을 거짓 안보쇼로 끌고 가서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삭제했습니다. 주적뿐 아니라 적의 개념도 삭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주적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의 주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북핵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공갈 협박하고 있는 북한을 주적에서 빼버리면 대한민국 군인은 적이 없는 상태로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군인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겠다는 것이고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10년사 하던 그 시각에 그전 날 광화문에서 분신자살한 개인 택시 임정남 기사분이 사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밑에서 살기 싫다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소상공인 다 죽이고 60, 70대 주축이 되어 있는 택시기사들 다 죽이고 나는 이런 세상에 살기 싫다고 분신자살했습니다. 작년 말 또 다른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자살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10년사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정책, 혁신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참사 수준으로 갔고 인사는 캠코더 인사로 참사로 갔고 외교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무시당하고 국방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체적 참사공화국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러한 확실한 내용 파악이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보수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진 안일한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현실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태블릿 PC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더 가열찬 투쟁으로 지난 월요일 JTBC 태블릿 PC 특검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대한애국당이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결의안입니다.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 의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명백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발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의원실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 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도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서 사전 집회를 시작으로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해 광화문에서 2부 집회를 가집니다. 현재 매주 태극기 집회 참여 인원이 늘어나 회차마다 참여 인원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애국국민들과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고 그들의 반도덕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반대한민국적 행태에 대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누군가가 할 것이라 떠넘기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애국국민들이 서울역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의 처절한 절규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제는 언론 방송이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대해 기사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 죄석방본부, 이 커다란 두 축은 서명대와 태극기 집회에 집중적으로 매진할 것입니다.